MC 나이와 함께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2012 세종시 전국볼링대회. 자, 오늘 플러스 아시아대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스포츠 중계석입니다. 자, 덥고 습한 날씨 건강한 주말 맞이하고 계십니까? 샤오무용단의 오프닝 댄스와 함께 오늘도 많은 관중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MBC 스포츠 중계석에서 준비한 경기는 2012 세종배 전국볼링대회 8월 여자 클럽전입니다. 오늘도 호용찬 해설위원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8월 남자 클럽전에 이어서 오늘이 여자 클럽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번 달에 이어서 오늘도 여자 3인조 클럽전 경기를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네.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번 여자 3인조 경기에서도 어떻게 부산에서 내노라 하는 최강자 세 팀이 결승전에 진출해 있습니다. 네. 1위에 다이나믹, 2위에 스타, 3위에 우신 패밀리 팀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뭐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어느 팀이 우세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고요. 네. 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팀 플레이를 잘 펼치는 팀이 우승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야말로 부산의 여자 클럽 중에서 최강팀을 가리는 네, 왕중 그렇습니다. 왕전이 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2 세종배 전국볼링대회 8월 여자 클럽전. 그럼 출전 선수들을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결 1위 팀은 다이나믹 클럽입니다. 삼성볼링장 소속이고요. 이미숙 선수, 박정혜, 신선희 선수입니다. 네, 중계의 에버리지 190.1을 기록했습니다. 준결 2위 클럽은 스타클럽입니다. 스타볼링장 소속이고요. 강경화, 서희순, 이명자 선수. 네, 중계의 에버리지 188.3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우신 패밀리 클럽입니다. 우신 볼링센터 소속 이영선, 정혜숙, 김혜정 선수. 네, 중계의 에버리지 183.3을 기록하고 최종 3위로 진출했습니다. 네. 자, 이제 세 팀이 두 경기를 펼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2, 3위전 2위 결정전을 치르고 난 뒤에 네. 최종 한 팀만이 결승전에 진출해서 1위 팀과 우승자를 놓고 가리게 되겠습니다. 자, 어느 클럽이 8월 최강 클럽이 될지 기대됩니다. 첫 경기는 2위 결정전입니다. 스타클럽과 우신 패밀리. 스타클럽에서는 강경화 선수가 리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선수, 준결 에버리지 197.7, 15파운드 볼, 구력 12년, 165cm, 55kg입니다. 첫 프레임 선투구. 출발됐습니다. 산뜻한 스트라이크 기록하는 스타클럽 강경화 선수. 자, 객관적인 전력 상황에서는 우신 패밀리보다는 스타클럽이 약간 앞서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 워낙 세 선수가 함께 활동한 기간이 많기 때문에 다소 좀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팀워크 면에서요. 네. 우신 패밀리 이영선 선수. 준결 에버리지 176.5, 14파운드 볼, 구력 12년, 162cm, 54kg입니다. 첫 프레임. 아웃핀. 이영선 선수가 우신 패밀리의 이제 회장 네. 지금 맡고 있습니다. 2009년에 창단된 우신 패밀리. 자, 아무래도 창단 연호를 보나 어떤 수상 경력을 봤을 때는 스타클럽이 다소 좀 앞서고 있는 게 기정사실인데요. 하지만 네. 이 현장 단게임 승부에서는 그러한 어떤 객관적인 전력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한핀 스페어 카바. 자, 스타클럽은 스트라이크로 출발했었죠. 이제 서희순 선수가 더블의 기회를 맞습니다. 준결 에버리지는 181.3, 14파운드의 볼, 구력은 10년, 162cm, 59kg입니다. 이 프레임. 핀 나왔습니다. 스타클럽이 혼성 클럽으로서 12명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군요. 스타클럽은 이 여자 팀뿐만 아니라 네. 남자 팀도 단체전에서 항상 입상을 하는 아주 팀원들이 결속력이 대단한 팀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게 그 클럽 분위기가 좋으면 이렇게 단체전에 출전해도 두각을 나타내는 것 아무리 같아요, 확실히. 뭐 다른 팀보다는 확실히 유리한 점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나이스 커버. 하지만 스타클럽도 먼 미래를 본다면 새로운 선수를 좀 영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이 드네요. 네. 우신 패밀리 정혜석 선수입니다. 에버리지 188.3, 15파운드 볼, 구력 5년, 157cm, 55kg, 2프레임입니다. 10번 핀 나갔습니다. 우신 패밀리는 세 선수가 모두 이제 순수 주부 볼러로서 네. 우신 볼링센터 소속이고요. 자, 우신 보링장을 대표하는 클럽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자, 어쨌든 팀 창단도 뭐 2009년 9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진출한 팀들 중에서는 가장 막내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하드볼 10번 핀, 나이스 커버. 하지만 선수들 개개인을 봤을 때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한 선수들입니다. 아, 그게 보이는군요. 네, 어떤 어프로치 동작면에서 봤을 때 네. 굉장히 기본기가 착실히 되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그렇습니다.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3프레임입니다. 스타클럽의 이명자 선수. 에버리지 185.8, 15파운드의 볼, 구력 10년, 170cm, 70kg. 했는데 7번 핀을 맞았습니다. 두텁게 공략이군요. 네, 어쨌든 이 스타클럽의 강경화 선수, 서희선 선수, 이명자 선수 세 명의 선수들은 이 오랜 경험과 많은 시합 참가에 의한 경험에 의해서 본인의 스타일이 굳어진 선수라고 말씀드린다면 네. 이 우신 패밀리의 세 명의 선수들은 정말 착실히 어떤 코칭에 의해서 우리가 잘 닦여져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어떤 팀이 우세하다라고 점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우신 패밀리의 김혜정 선수입니다. 에버리지 185, 14파운드의 볼, 구력 4년, 157cm, 55kg, 3프레임입니다. 앞서서 똑같은 상황이 네. 나왔잖아요. 7번 핀이 마지막으로 넘어가면서 두 핀 남았습니다. 자, 김혜정 선수가 처음 개인전에 입상을 할 때만 하더라도 한 1년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위험했어요. 모두 뭐 조마조마하게 지켜봤는데요. 저 몇 초가 좀 상당히 길게 네,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보다 사실 이 슬라이딩하는 왼발의 폭도 굉장히 짧아졌고요. 네. 볼 스피드가 많이 준 것이 눈에 확 드러나는데 어떤 과연 의미인가요? 저것이 어떤 뭐 새로운 스타일을 구사하기 위한 연습에 의한 변화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연습 부족으로 의한 현상이라면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죠. 아, 그렇군요. 이영선 선수, 우신 패밀리 4프레임입니다. 자, 아직 우신 패밀리에서는 스트라이크가 한 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영선 선수가 회장이자 또 가장 오늘 맏언니 격으로 네. 리더를 맡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긴 팀이 결승전에서 다이나믹 클럽과 우승을 다툽니다. 8월 여자 클럽전. 꾸준히 지금 스페어 카버로 점수 올리고 있는 우신 패밀리. 자, 어쨌든 뭐 지금 현재까지는 잘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한 번에 양 팀 다 실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강경화 선수가 한 번의 스트라이크를 기록했고 이제 두 번째 기회입니다. 4프레임입니다. 스타클럽. 자, 이번에 리존으로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네요. 네, 두 번째 스트라이크 기록하는 강경화 선수입니다. 자, 어쨌든 두 팀을 통틀어서 스트라이크가 두 번이 나왔는데 두 번 다 강경화 선수가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무척 좋아하죠. 네. 자, 스타클럽에서는 강경화 선수가 가장 막내입니다. 우신 패밀리에서는
김혜정 선수가 가장 막내죠. 아, 그러네요. 자, 5프레임. 아, 이제 스트라이크 나왔네요. 오신 패밀리 정혜숙 선수. 자, 첫 스트라이크입니다. 다시 한번 슬로우 모션. 자, 이 정혜숙 선수가 네. 지금 사용하는 볼이 15파운드의 볼이거든요. 네. 뭐 일반적인 남성들이 사용하는 볼 무게와 똑같은 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기에서 조금만 더 스피드가 받쳐준다면 네. 좀 더 많은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6프레임입니다. 스타클럽 이명자 선수. 선수죠. 스트라이크 나왔어요. 스타클럽 선수 네 번째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1-3번께 정확히 공략이 됩니다. 네. 이명자 선수 뭐 15파운드의 볼을 사용하면서 일반 남성 선수 부럽지 않은 스피드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꽉 찬 스트라이크가 들어갈 때는 뭐 경쾌한 소리가 납니다. 네. 보통 그 볼 무게를 몇 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뭐 일반적으로 초보자들인 경우에는 네. 가급적이면 가장 가벼운 볼로 스타트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7번 아쉽네요. 핀을 남깁니다. 첫 번째 맞이한 본인의 더블 찬스였는데 네. 아깝게 7번 핀이 남고 마네요. 보통은 이제 체중에 비례한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죠. 꼭 그런 건 아니죠. 오늘 어느 경기장을 가더라도 네. 이 체중과 비례해서 기준표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말 그대로 기준일 뿐 필요 조건은 아니거든요. 반드시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7번 핀. 네, 중요하네요. 어쨌든 좋은 볼링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초보자일수록 어프로치 어떤 동작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볼 무게를 가급적 느끼지 않을 가벼운 볼로 스타트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파운드 한 파운드 그렇죠. 무게를 늘려가는. 단계별로 늘려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우신 패밀리 이영선 선수 7프레임. 자, 계속 한 핀씩이 남고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여성 볼러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네. 왜 우리는 이렇게 10번 핀이 똑같은 1-3 포켓을 들어갈 때 10번 핀이 많이 남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네. 하지만 일반적인 남자 선수들에 비해서 그만큼 첫 번째는 회전력이 떨어지는 거죠. 볼의 어떤 마찰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에너지 전달률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네. 자, 두 번째는 볼에 진행되는 회전 반경 자체가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회전이기보다는 옆으로 측면 회전이 끝까지 유지되는 핀을 맞췄을 때 볼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하고 볼에 밀려서 옆으로 비껴나가는 회전이 주로 많습니다. 여성 선수인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10번 핀이 남을 확률이 일반적인 남자 선수들보다는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이 필요할까요? 팀에서 아웃되는 스타클럽 이명자 선수. 자, 방금 질문하셨던 것이 네.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사실 볼링은 밑에서부터 위로 연습한다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네. 곧 제일 처음에는 발끝에서부터 발, 그리고 무릎, 그리고 허리, 그리고 전체적인 다리, 그리고 상체, 어깨, 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손가락 부위입니다. 연습을 네. 해야 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모든 기본기를 갖추고 난 뒤에 어떤 볼의 회전에 관련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이 정설인데 선수들이 그 순서를 너무 역순으로 가는 경향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만큼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또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볼을 투구를 할 때 자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 손끝에서 떠나서 굴러가는 볼이 굴러가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잘 네. 쳤다 못 쳤다를. 네.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계단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 나가는 것이 가장 정석이고요. 그럼요. 자, 우신 패밀리 김혜정 선수가 9프레임 핀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우시 패밀리가 한 번의 스트라이크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하지만 점수상으로는 2점 네, 차입니다. 왜냐하면 스타클럽이 스트라이크를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하드볼, 한핀, 스페어. 조금 불안해 보였는데요. 처리했습니다. 이제 9, 10 두 프레임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자, 방금 8프레임을 진행했던 자, 상황이었고요. 어쨌든 스트라이크 확률이 떨어진다고 봤을 때 네. 앞서 나가고 있는 스타클럽 입장에서는 뭐 카운트 미스를 절대 해서는 안 되겠고요. 당연히요. 자, 스타클럽 이명자 선수. 7핀은 좋지 않아요. 네. 지금 가장 많은 핀을 남긴 상황이에요. 네. 지금 1점, 2점 차이로 승패가 결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트라이크 욕심보다는 사실 9핀의 욕심을 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켜보죠. 3핀 스페어. 처리했습니다. 위험했어요. 위기를 잘 넘기는 스타클럽 이명자 선수. 자, 여기서 우신 패밀리가 네. 9핀 스페어를 하게 된다면 똑같은 동점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김혜정 선수 9프레임. 핀 오늘 말씀대로 김혜정 선수가 좀 부진하네요. 네, 사실 네. 이 김혜정 선수가 어떤 의미로 자세를 좀 변화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투구하는 저런 자세는 굉장히 오일리한 레인, 즉 레인의 기름 상태가 많아서 볼이 마찰을 거의 하지 못할 때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네. 이번에도 약간 좀 불안해 보이긴 했는데요. 네,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레인이 기름이 오일이 정상적으로 있고 백엔드 상태가 굉장히 깨끗한 레인에서는 볼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네. 그만큼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차이는 반드시 생깁니다. 그런 미세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빠른 스피드, 많은 회전을 추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모든 선수들이 이제 추구하는 바가 바로 그렇죠. 그런 목표겠죠. 자, 10프레임 1투구에서 자, 지금 우신 패밀리의 정혜숙 선수죠. 정혜숙 선수가 앵커로 나왔군요. 이 스트라이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 말씀드리는 상황에서 바로 스트라이크 지금 나왔는데 1점 차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첫 투구에 스트라이크를 기록했다는 것은 상대팀이 스타클럽에서는 이 1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도 스트라이크를 치든지 네. 최소한 최소한 9커버를 하고 보너스 투구에 스트라이크를 기록해야 된다는 조건이 자, 붙습니다. 확실한 압박이 되네요. 자, 이투구입니다. 아홉빈. 자, 여기서 스페어 커버만 해주더라도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유리한 고지에 올라갑니다. 자, 1투구의 스트라이크가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오신 패밀리 스타클럽 선수들의 표정입니다. 뭐 스타클럽에서는 당연히 강경화 선수가 앵커로 나서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아마도 그렇겠죠. 마지막 보너스 하필. 자, 오신 패밀리는 181점으로 경기 마무리 짓습니다. 자, 스타클럽이 이기기 위해서는 첫 네. 번째 조건은 이 첫 번째 투구에 네.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스트라이크가 나오지 않는다면 않는다면 뭐 그다음 차선책은 동점 작전이겠죠. 네. 9 스페어와 그리고 보너스 투구의 스트라이크를 기록해야만 동점이 가능합니다. 자, 앵커는 강경화 선수입니다. 스타클럽 제 1투구 준비합니다. 이번 투구의 스트라이크니 아니냐에 따라서 네. 많이 달라집니다. 최소한 9핀은 쳐야 돼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페어 후에 보너스 투구까지 네. 긴장을 늦출 수가 없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 선수들이 정확한 1-3 라인을 가지고 치는 선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일단 스페어 카바를 반드시 네. 하고요. 그리고 10핀을 모두 넘어 가야 가야 동점입니다. 동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스타클럽은. 자, 떠났습니다. 일단 스페어 카바. 한 곱이 넘겼습니다.
동점이 되면 이제 연장을 네, 들어가죠. 연장 가서 9, 10 프레임을 재투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볼링에는 그 연장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9, 10 프레임을 투구를 한 후에 동점이 나오면 다시 재연장이 들어가고요. 네.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이 방송상으로 2번의 연장까지 들어간 것을 방영한 기억이 나는데요. 네. 승패가 결정될 때까지 연장전이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투구. 이 났네요. 연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180점. 스타클럽이 180, 오신 패밀리 181점. 한 핀 차이로 오신 패밀리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자, 이번에 다시 트릭샷이 선보입니다. 두 자, 선수가 동시에 크로스에서 7번과 10번. 오! 나이스 타마. 아, 이거는 정말 처음 보는 묘기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두 명의 선수가 직선상으로 스피하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예.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만 사실 보시면 이게 꼬아졌어요. 두 선수가 가장 큰 훅을 구사무로 해서 자, 보시죠. 양볼이 두 번을 크로스를 하죠. 한 번 크로스하고 자, 휘었고 다시 방향을 바꿔서 크로스돼서 스피어되는 7번과 10번. 아, 멋진 장면입니다. 뭐 시간차 공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번에는 여성 한 분이 지금 의자 위에 앉아 있고요. 레인 위에. 자. 션 레시. 아, 이번에 파커본 3세군요. 저 좁은 의자 다리 사이로 볼을 통과시켜서 네. 스트라이크를 치겠다는 얘기고요. 아, 자, 이것은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의자를 건드리게 되면 저 여성분이 다칠 수도 있어요. 자, 떠났습니다. 오! 일부러. 아, 더 놀라운 것은 여자분이 놀라지를 않네요. 아니, 우리가 더 놀란 것 같은데 아주 관중이 더 아,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아. 방금 이전에 네. 눈을 가리고 치려고 했어요. 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아니, 이거 파커본 3 지금도 지금 의도된 연출인 아, 거죠. 그럼요. 예, 다. 오, 통과했습니다. 했습니다. 아, 스트라이크. 멋져요. 나이스 샷이에요. 아, 파커본 3세. 멋진 나이스 샷이었습니다. 사실 보기에는 뭐 간단한 일 같습니다. 네. 하지만 다시 보실까요? 저 의자 사이로 다리 사이로 정확히 내 다리 사이로 통과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라이크 존을 찾아서 스트라이크가 자, 보기는 기록됐습니다. 간단합니다. 볼이 지나가는 자리에 의자를 놓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의자가 눈 안에 시선 안에 들어오는 상태에서 그 사이로 굴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네. 자, 이 5번째 트릭샷을 보실 텐데요. 사실 제가 오늘 추천하는 트릭샷 중에 제일 어려운 기술입니다. 지금 몇 개 볼을 들었습니까? 한 사람이 4개를 네 개를 들었어요. 들고. 자, 윌리스. 10핀을 향해서 모두 다 넘어갑니다. 스트라이크. 아, 이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저것을 한 번만에 성공을 시키네요. 자, 지금 하이파이브. 모든 사실 저는 사람들과 하이파이브. 사실 저는 이 몇 번을 시도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단 한 번만에 성공을 시키고 말 자. 사실 한 손에 저 공을 2개 뜨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아주 무거운 볼들이잖아요. 저 4개의 볼이 동시에 똑같은 자, 지금 스피드로 관중들 표정 보십시오. 자, 이번에 보실 트릭샷은요. 이 션레시 선수가요. 우리 평소대로 하시면 네. 절대 처리할 수 없는 7번과 10번 핀을 처리하는 처리했습니다. 지금 3핀이 서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6번, 다- 7번, 10번. 다 속으셨죠? 사실 이 접히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지만 네. 마지막에 커트를 시킴으로 해서 핀이 7번 핀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아, 트릭샷이었습니다. 다시 그럼 느린 장면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예. 자, 션 레시
10번 핀보다는 자, 더 여기서는 두 핀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터로 넘어가면서 네, 그렇죠. 저 오른쪽에 두 핀이 있었어요. 예. 다들 속으셨어요. 네. 재미있는 트릭샷. 자, 2012 세종배 전국 볼링대회 8월 여자 클럽전 결승전 파이널 경기 보시겠습니다. 준결 1위 팀 다이나믹 클럽 그리고 우신 패밀리. 우신 패밀리가 스타 클럽을 아주 짜릿하게 한 핀 차이로 1점 차이. 물리치고 정말 짜릿하죠. 올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에 그럴 때 누구나 뭐 손에 땀을 쥐게 하죠. 그럼요. 다이나믹 이미숙 선수가 리더입니다. 이미숙 선수는 중결 에버리지 193.5, 15파운드 볼, 구력 15년, 160cm, 68kg입니다. 현 상비군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미숙 선수. 언제 봐도 뭐 이미숙 선수의 투구는 시원시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부산을 대표하는 여성 볼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미숙 선수도 기본기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스페어 커버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네. 이렇게 칭찬 일색으로 준비를 해드렸는데 실수가 바로 나오네요. 칭찬을 안 할 걸 그랬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픈으로 출발하는 다이나믹. 자, 우신 패밀리 이영선 선수 준비합니다. 자, 우신 패밀리는 어쨌든 앞선 경기에서 짜릿한 1점차 승부에서 이기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심리적인 면에서는 우신 패밀리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이제는 들어가나요? 조금씩 이 우신 패밀리의 이영선 선수도 자신감을 조금씩 찾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리더가 아무래도 이런 모습을 보이면 팀워크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사실 이 경력이 오래되고 수상 경력이 많은 팀들의 어떤 그 팀 리더인 경우에 네, 이런 결승 무대나 긴급한 상황이 되면 본인이 굉장히 오바를 많이 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의도적으로요. 아, 본인이 흥이 나와서 하는 경우보다도 네. 팀의 어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그렇죠. 아니, 바로 7번 핀 코앞에서 거터로 떨어지네요. 자, 이영선 선수도 스페어 카바를 제가 봤을 때는 10번 핀을 제외한 나머지 핀들은 초고볼을 그대로 사용을 하거든요. 네. 사실 초고볼을 사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요. 네. 자, 다이나믹 박정혜 선수 에버리지 193, 15파운드 볼, 구력 10년, 160cm, 53kg입니다. 2프레임입니다. 정확하네요. 다이나믹이 오픈으로 출발할 때만 해도 분위기가 네. 썩 산뜻하지 않았으나 우신 패밀리가 또 오픈을 범해줌으로써 그렇죠. 자, 박정혜 선수도 날이 갈수록 볼링이 조금씩 진화하고 있네요. 네. 예전 치는 스타일에서 스텝이라든지 스윙 밸런스 자체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 선수마다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그 반대인 경우도 분명히 그럼요. 있습니다. 자, 우신 패밀리 정혜숙 선수 2프레임입니다. 스트라이크. 이뭐 약속이라는 듯이 같은 행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프레임까지는 한 채의 음낭 없이 똑같은 출발을 보이고 있죠. 네. 자, 우신 패밀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긴장도는 좀 풀렸을 거고요. 다이나믹 팀에서도 1위의 어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집중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이나믹 클럽 신선희 선수입니다. 에버리지 184.2, 14파운드의 볼, 구력 10년, 163cm, 55kg입니다. 더블 찬스 3프레임. 음지가 늦게 빠졌어요. 네, 조금 떨어졌죠. 피드. 10번 피드 다행이네요. 넘어갔습니다. 참 엄지 타이밍이 중요해요. 마지막 그럼요. 레이스에서. 그리고 뭐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는 네. 아무리 이 볼링 경기장이 쾌적한 환경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땀이 그래도 차니까요. 그렇죠. 네. 엄지 쪽에 뭐
땀이라든지 습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뭐 그림의 화면상에 약간 보입니다만은 오늘 그 선수들이 한 핀 그 스페어를 참 미스를 많이 하네요. 자, 여러분들에게 지적해드리고 싶은 사항이요. 네. 이 많은 여성 볼러들도 그렇지만 많은 선수들이 많은 연습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볼링은 무게 중심 이동 운동입니다. 네. 우신 패밀리 김혜정 선수. 자, 무게 중심 이동이라는 것은 즉 준비 어드레스 자세에서 네. 마지막 도착하는 피니시 자세까지 어느 선수가 볼과 함께 본인의 체중을 안정된 자세로 무게 중심 이동을 해주느냐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그 있거든요. 밸런스가 잘 맞는 거예요. 그렇죠. 타이밍도 좋은 타이밍이 나오겠죠. 그렇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성 볼러들이 본인들의 어떤 체중과 기량에 비해서 요즘에 좀 높은 파운드를 많이 쓴다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요. 네, 뭐 15, 16까지도요. 그렇죠. 그러한 볼 무게 때문에 마지막 릴리스 단계에서 상체의 무게 중심이 이동이 많이 되는 경우를 저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앞쪽으로 숙여지는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많이 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아, 네. 젖히는 경우. 그렇죠. 패밀리 8핀 이영선 선수 4프레임이었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해 봤을 때 좀 더 이 중급 수준에 있는 선수들이 너무 결과론적인 볼이 눈에 보이는 볼의 움직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프로치 안에서 본인이 움직이는 동작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볼 수 있다면 네. 볼이 훨씬 더 볼링을 좀 더 즐겁게 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피니쉬 그 전, 릴리스 되기 직전까지가 사실은 몇 퍼센트 차지한다고 보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뭐 볼링은 어떤 결과보다는 과정의 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쪽인데요. 과정이 좋으면 결과는 당연히 좋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 이상이라고 그 생각하는 정도로 쪽입니다. 차지를 네. 할 수가 있군요. 자, 다이나믹 이미숙 선수 4프레임 준비합니다. 아홉핀. 자, 이민숙 선수도 일반적인 선수보다는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네.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것은 스택과 스윙의 밸런스가 그만큼 중심 이동이 볼의 무게를 최대한 이용해서 투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그만큼 일반적인 선수보다 팔에 힘이 어깨나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자, 라이트가 저러한 힘 조절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본인의 볼링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라는 거죠. 5프레임입니다. 우신 패밀리. 정혜숙 선수죠. 그렇습니다. 네, 스트라이크입니다. 정혜숙 선수가 컨디션이 좋아요 오늘. 그 앞서서 10프레임 그 1투구에 스트라이크를 기록했던 선수가 네, 정혜숙 선수죠. 네, 그때부터 자신감이 조금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결승 티켓은 사실 정혜숙 선수가 땄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핀싸움, 즉 1점, 2점의 승부였기 때문에 그것은 뭐 결정적인 앵커 역할을 한 선수의 공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다이나믹. 박정혜 선수 지금 팀 내에서는 유일하게 스트라이크를 한번 기록을 한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회 5프레임입니다. 인디존으로 스트라이크. 두 번째 스트라이크 기록입니다. 자, 이 스트라이크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냥 분위기가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물론 뭐 점수상으로야 많이 좁히지는 못했지만 어떤 쫓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박정혜 선수가 중간 미들 역할을, 중간 다리 역할을 맡았다는 것은 어쨌든 이미숙 선수와 신선희 선수의 역할이 스트라이크로서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다라고 팀에서는 판단을 했을 것인데 네. 지금 작전과는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들맨이 지금 예. 스트라이크 기록했고 더블 찬스 맞는 우신 패밀리. 어떡하나요. 어려운
이런 스페어가 나왔습니다. 김혜정 선수. 사실 우신 패밀리 김혜정 선수 이 작년에 처음에 혜성처럼 등장을 했을 때 네, 상당히 칭찬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굉장히 뭐 1, 2년 안에 네. 부산의 어떤 여성 볼러로서는 대표할 수 있을 만한 크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어떤 과정을 지켜보셨나요?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눈에 보여지는 이혜정 선수의 볼링 투구 동작은 좋지 않습니다. 분들은 오신 패밀리. 자, 지금 뭐 좋은 기회였고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네. 그런 투구였습니다. 만약에 김혜정 선수가 키가 뭐 170 이상 되고요. 네. 굉장히 스윙의 폭이 큰 어떤 그런 스타일의 선수라면 지금 투구 동작이 오히려 득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김혜정 선수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본인의 신체 조건 그리고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볼링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자, 다이나믹도 더블 찬스. 그러나 일곱 핀. 신선희 선수. 자, 여기서는 스페어만 해주더라도 한 프레임을 따라잡게 되죠. 네. 앞서서 우신 패밀리의 실수가 있었으니까요. 큰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자, 8월 여자 클럽전 아시아드 경기장입니다. 자, 최종 문제는 앞선 결승전. 투구에서도 신선희 선수가 하드볼 타이밍이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픈된 바 있죠. 자, 이번에 하드볼 아슬아슬 처리가 됐습니다. 방금도 사실 뭐 행운의 스피어였는데요. 네. 사실 뭐 본인이 의도한 바는 3번, 6번 핀 사이로 들어가는 타켓을 의도했을 거예요. 모든 선수들이 다 마찬가지니까요. 네. 하지만 이 지금 스페어가 본인 스스로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좀 더 안쪽으로 투구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뭐 두 팀이 뭐 대등한 그런 상황입니다. 스트라이크도 2번이고요. 오픈도 자, 지금 2번씩. 점수상으로는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약 한 7, 8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네, 자, 7프레임에서 이미숙 선수 다이나믹. 건들건들해주는데 이미숙 선수가 발을 동동 구르네요. 네. 그러나 7번 핀은 냉정하게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존으로. 자, 미숙 선수도 지금의 볼링 스타일에서 좀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는 네. 사실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본인의 지금 스타일도 좋지만 좀 더 많은 연습에 의해서 좀 더 감각적인 똑같은 회전이 나오더라도 양의 회전이 있고 음의 회전이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볼의 회전이 10바퀴가 돌더라도 좋은 각도의 회전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그만큼 에너지 전달률이 높은 거고요. 정말 불필요한 좋지 않은 반경의 어떤 회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좋은 코스로 들어가도 스트라이크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 머피가 나는 상황이네요. 오신 패밀리 이영선 선수. 자, 여기서 한 번 더 실수를 하게 된다면 네. 자, 지금 7프레임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되면 이제 한 프레임 뒤지게 되죠. 오신 패밀리가요. 실수가 나왔고요. 말씀대로 자, 이영선 선수도 네. 물론 뭐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평소에 이영선 선수가 어떤 이러한 스페어를 초급볼로 잘 잡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초급볼을 사용하고 있을 건데요. 사실 처음부터 스페어볼로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장래를 봐서는요. 네. 어떤 감각적인 스페어보다는 이론에 입각한 정확한 스포 볼링에 의한 스페어 커버는 기본입니다. 자, 이제 8프레임을 투구했습니다. 자, 다이나믹의 박정혜 이렇게 선수였죠. 되면 다이나믹에서는 마지막 앵커를 어느 선수가 나오게 될지를 벌써부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0번 핀. 현재까지 모습을 보면 박정혜 선수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뭐 객관적인 전력으로 본다면 이민숙 선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프레임을 다이나믹이 앞서 나가게 됩니다. 자, 오신 패밀리. 정혜 선수. 뭐 지금 하지만 앞서서 미스를 범했기 때문에 네. 지금 점수상으로 카운트 미스는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만 스피아카바만 일단 잘 해주면 네. 뭐 아직은 추격을 할 수 있는 9, 10 프레임이 남아 있으니까요. 자, 지금 몇 번인가요? 2번, 4번, 5번, 4번, 5번, 7번. 네. 2, 4, 5, 7번이네요. 네, 트라이앵글 스피아에서 7번 핀이 하나 더 있는 격이죠. 보통은 잘 남지 않는 그렇죠. 형태의 스페어인데요. 1번 핀이 굉장히 얇게 맞았을 때. 아, 5번 핀은 비껴가네요. 자, 이런 것들이 경험의 차이입니다. 지금 지금 연속 3프레임 오픈입니다. 네, 우신 지금 패밀리. 우신 패밀리 선수들을 보면요. 네. 이 김혜정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두 선수는 모든 스페어를 지금 초급볼로서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처음 배울 때부터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데요. 주로 시합 경험이 많이 없는 이 하우스 패턴, 즉 한 센터에서 본인이 속해 있는 한 센터에서만 연습을 하는 선수들이 자주 보이는 현상입니다. 9프레임. 파운데이션. 결정적이네요. 이 스트라이크 한 방은 굉장히 큽니다.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한 방을 네, 이 해냈습니다. 방금 투구가 신선희 선수가 평소 가지고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하지만 앞서서는 그런 어떤 긴장도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한 번은 늦게 빠졌다가 한 번은 빨리 빠졌다가 자, 순식간에 점수는 22점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네요. 자, 우신 패밀리의 9프레임 김혜정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자, 김혜정 선수 비록 지금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했지만 자세를 잘 보시면 마지막 슬라이딩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팔에 힘만 가지고 투구를 하는 동작들을 보이는데 네. 뭐 오늘 많이 안타까워하시네요. 네네. 처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볼링의 어떤 자세들이 너무나 정석적이고 좋았기 때문에 네. 더 안타깝네요. 자, 10프레임. 스플릿 우신 패밀리. 정혜숙 정혜숙 선수. 선수 이번 게임에서는 그다지 좋은 컨디션을 보이지 않았는데 네. 그대로 김혜정 선수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선택은 우신 패밀리. 정혜숙 선수로. 네. 같이 자, 경기가 그냥 맥없이 풀리는 듯한 네. 모습이었어요. 우신 패밀리는 141점이죠. 저조한 점수로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 선투구한 우신 패밀리의 결과에 의해서 네. 뭐 자동으로 다이나믹 팀이 우승을 하게 되네요. 자, 지금 앵커로 등장한 선수가 네, 박정혜 선수죠. 네. 뭐 어쨌든 오늘 이 결승전 경기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10프레임 1투구입니다. 이어지죠. 자, 승패에 관계없이 박정혜 선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박정혜 선수 지금 저런 스타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도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인데요. 네. 저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상체를 백스윙을 가져갈 때 상체를 숙이는 것만큼 볼 무게에 의해서 백스윙의 높이도 조금 더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투구입니다. 2투구에서도 스트라이크. 퍼스트이네요.
저기서 조금 더 백스윙 높이가 높아진다면 네. 스윙이 다운스윙에 의해서 포워드 스윙이 내려올 때 볼을 내리는 스윙 동작에서 좀 더 착지가 된 뒤에 스윙에 여유가 생길 거거든요, 시간적으로. 네. 그러면 좀 더 본인이 의도한 라인에 정확히 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마지막 투구가 되겠습니다. 스트라이크 아웃 한다면 195점. 195점까지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 마지막에서 193점을 기록하네요. 다이나믹 193, 50필미니 141. 다이나믹 클럽이 8월 여자 클럽전 우승을 차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8월 여자 클럽전 최강의 우승팀은 다이나믹 팀이 차지하게 됐는데요. 네. 물론 이 두 팀 간에 이 점수가 높은 점수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선수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과연 우리가 볼링을 함에 있어서 하이볼러로 가기 위한 실력이 있는 선수로 가기 위한 조건들이 어떤 것들이 순서가 어떤 것이 먼저 필요한가를 절실히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첫 번째로 볼링에 있어서는 이 결과론적으로 볼이 움직이는 동작보다는 볼을 굴리기 위해서 어프로치에서 나아가는 그 순서가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네.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 번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이 김혜정 선수, 네. 김혜정 선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틀림없이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이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선 조건으로 따져야 될 게 있거든요. 네. 여성 볼러들이 가장 내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볼의 스피드입니다. 이 김혜정 선수가 예전에 좋은 스피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스피드가 줄어들다면은 그것은 좋은 과정이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오늘 다이나믹 팀이 보여진 어떤 이 박정희 선수의 활약이 가장 두드러지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승은 다이나믹, 준우승은 의신 패밀리, 그리고 3위는 스타클럽이 차지되면서 8월 여자 클럽전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또 사랑의 스트라이크 모두 8개가 적립이 되는데요. 네. 여기에 또 해당하는 우승 상금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플러스 아시아대에서 함께한 8월 여자 클럽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우승을 차지한 다이나믹 선수들의 소감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한 주 또 편안하게 보내시고 다음 시간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